오늘은 제가 처음에 작품을 판매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, 어떻게 그림이 판매되었고 어떻게 그림이 좀 더 대중들에게 알려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제가 처음 그림을 팔았을 때 느꼈던 어떤 감정과 어떻게 하면 그림이 팔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, 물론 그림을 지인이 사준 것도 있어요. 제가 첫 전시를 할 때 첫 개인전을 했죠. 첫 개인전을 했을 때 주변에서 제 그림을 많이 사줬어요. 지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조그만 그림들 이렇게 좀 사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데, 사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제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시지는 않았어요. 그 당시에 이제 첫 개인전을 하니까 조금 인맥을 동원했다고 할까요? 몇 점을 이제 팔았는데, 그 지인들한테 팔렸을 때 느낌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근데 첫 그림을 언제 팔았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첫 그림을 팔았다는 거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단지 제 그림만 보고 그림을 구매하셨을 경우입니다. 자, 이때는 저는 전시를 한 것도 아니고요.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거 아시죠? 싸이월드에 이제 그림을 계속 올리면서 일상생활을 올리면서 오늘도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다, 막 지금 SNS에서 하는 것들처럼 소통을 계속 했었습니다. 그래서 싸이월드에 제 그림을 올렸죠. 오늘의 그림 그 캡션도 달고 몇 호, 가격은 달진 않았습니다. 그렇게 올렸죠. 그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 제자가,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. 그 제자가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서 제 싸이월드에 이제 들어와서 그걸 보고 있었답니다. 선생님 뭐 해요? 이런 식으로 싸이월드 댓글도 달고, 이번 그림 너무 좋아요.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고 있었죠. 근데 회사 대표님이 그 친구 뒤에 막 업무를 이렇게 싸이월드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갔답니다. 딱 지나가면서 물어봤대요. 자네 뭐하나? 이렇게 물어봤대요. 업무 시간에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조금 그렇죠, 그죠? 그런데 그 친구가 마침 제 그림을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그 친구가 변명을 하기보다는 예전에 제 그림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인데 작업 활동을 하고 이렇게 작품이 있는 거를 올려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. 딱 이랬는데, 그 뒤로 그 작품을 대표님하고 같이 작품을 봤답니다. 이 친구 작품이 이런 게 좋아, 저런 게 좋아, 막 이렇게 했는데, 그 친구가 저에 대해 어필을 했겠죠. 우리 선생님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앞으로 작업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, 그 회사 대표님이 이게 좋은 그림이 하나 보셨는가 봐요. 좋은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이 좋은데 한번 직접 볼 수 있냐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로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선생님, 저희 회사 사장님이 이 그림을 봤는데 선생님 그림이 너무 좋대요. 이러면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. 구매할 의사도 있으시냐고. 그러니까 충분히 있는 것 같다고.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회사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. 선생님 언제든지 작업실로 오시면 작업을 보여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그 회사 대표님이 그럼 작품이 좋으면은 내가 바로 가서 구매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약속을 잡았죠. 그날 점심시간 때인가? 그러니까 그때 연락이 오고 바로 다음날이에요. 바로 다음날 점심시간 때 작업실을 방문하시겠다고 그랬어요. 그때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점심시간 때 바로 이렇게 방문을 하신 거예요. 그 친구는 업무 때문에 안 오고 사장님만 바로 오신 거예요. 사장님만 주소를 받아가지고 작가님 작업실에 방문했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아서 오셔서 제 그림들 몇 점을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. 인터넷에서 봤던 그 그림을 한번 보고 싶다. 직접 보셨죠? 직접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. 이 그림 말고도 혹시 비슷한 어떤 스타일의 그림들이, 그 당시에 그 그림이 20호였어요. 20호 그림이었고 한 10호 안으로 조금 작은 그림, 자기 식탁 앞에다가 걸어놓고 싶다. 그래서 6호짜리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보통 A3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보여드렸어요.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이 그림은 이렇게 걸어놓으면 좋겠다.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작품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. 이 판매금이 그 당시에는 제법 했어요. 제가 개인전 한번 했었고 그분한테 이제 바로 그걸 얘기를 할 때, 그때 개인전 당시에 어떤 책정되어졌던 판매금 가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호당 10만원 정도. 그래서 판매를 하고 그분이 바로 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작업실에 바로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바로, 그러니까 봉투를 받는 느낌이죠. 봉투를 받아서 바로 구매를 하고 가셨어요. 그냥 포장해 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다음날 그 작품을 걸고, 거실에 걸고 식탁에 조그만한 그림을 걸어 놓으신 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 제 제자편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도 그림 판매가 될 수 있구나.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화가의 삶이라는 게 어떤지, 그림을 그려서 내 그림을 인정해주는 분들이 있고 적지 않은 가격이지 않습니까? 호당 10만원이면
그때 20호, 뭐 6호 뭐 이런 그림들인데 결코 적지 않은 어떤 금액이에요.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대였기 때문에.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사주시는 분들이 있구나, 내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작품을 하는데 힘을 많이 얻게 돼요. 보통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작품을 판매를 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작업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습니다. 그래서 작업을 더 지속할 수 있고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 개인전 때도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, 그 다음 개인전을 제가 서울에서 했거든요. 서울에서 개인전 할 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마침 뭐 서울에 어떤 뭐 출장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개인전을 직접 보러 오셨어요.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나가는 길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오셔서 작품도 보시고 그 당시에도 개인전이 끝나고 나서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당시에 개인전에서는 판매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. 근데 다음에 기약을 하셔가지고 또 작품을 한 번 더 사주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면서 화가의 삶이라는 거는 희망을 얻는 삶인 것 같아요. 자기 작품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서. 그리고 그 뒤로 쭉 세월이 지나서 제 그림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뒤에 화랑하고 갤러리들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 뒤로 판매된 그림들도 많고요. 그 뒤에는 또 아트페어라는 게 활성화가 많이 됐죠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림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, 사실 화가의 삶에서 그림을 판매를 한다는 거는 그림을 판매만으로 초반에 화가가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에는 금액의 단위라고 할까요?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작품을 매일매일 생산을 하고 매달 어느 정도 일정량의 작품이 판매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작품 판매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고 막 그러진 않아요. 하지만 그 작품을 하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 가치가 인정을 받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 분들이라면, 내가 화가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화가로서의 길에서 만족감과 뿌듯한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화가를 하는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룰 날들이 꼭 오리라고 봅니다.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. 화가의 삶 속에서 좋은 삶도 더 나쁜 삶도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